오랜만이야. 뒤돌아보니 전 남편이 서 있었는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 특히 이곳이 아닌데 웃으며 내 복지가 들린다고 했어. 그의 새 아내가 옆에 서 있는 동안 나를 놀렸습니다. 나는 기록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그들 각자에게 당신이 나를 착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기는 내 이름이고 나는 35세 주부 브라이언입니다. 결혼 7년 동안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만났고 그렇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됐다. 브라이언은 내가 회사원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처음에는 아는 사이였지만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 우리는 더욱 발전했다. 친밀한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브라이언의 진심 어린 열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결과 데이트와 궁극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랑의 표면 아래에는 내 가족 역사에 대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CEO이자 부동산 지주인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 이야기 부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재정 상태에 따른 모든 오해나 가정을 이겼습니다. 평범한 수당을 받았지만 자라면서 강한 재정적 책임감을 갖게 되었지만 가족의 부를 아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나에게 자주 접근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경험에 지쳐서 나는 가족 배경에 대한 부담 없이 우정을 즐길 수 있는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약혼자 브라이언에게 내 삶의 이러한 측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그가 아무것도 없이 프러포즈했기 때문에 그를 암묵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내 재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식을 준비할 때 기분 좋은 깜짝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하고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을 승인해 주셨고 시댁 식구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지켰습니다. 브라이언과 결혼한 후 우리 가족의 부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 고향의 많은 사람들을 손님 명단에서 생략했습니다. 그는 내가 주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특히 자녀의 전망으로 인해 우리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브라이언은 나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그의 헌신에 감동 나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집안일에 자부심을 갖고 가정관리에 헌신하는 브라이언은 나의 노력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잘 대해 주었고 함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우리 둘 모두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성장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임신에 대해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태어난 후 우리 관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역할에 대한 브라이언의 태도는 조바심과 좌절감을 나타내면서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이 밤에 울 때 그의 반응으로 인해 나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안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기의 불쾌함을 탓하며 방을 나가곤 했습니다. 우리 딸의 범죄로 인해 그의 수면이 방해를 받아 육아 책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을 때 그의 기분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긴장이 커짐에 따라 부모 역할이 공유 책임이어야 한다고 믿는 그의 기대에 부당하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의 역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단절을 조정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삶의 한 부분에서 아기가 밤에 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부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쉽게 경시하는 말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오랫동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 나는 남편의 이해와 동료애를 갈망하며 긴장된 나날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딸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관계에 긴장이 생겼고 우리 딸은 나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관계에서 위안과 안정을 얻었을 때 나는 서로의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우자에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다른 가족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자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유일한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스트레스가 커졌을 때 남편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것이 집에 돌아온 것이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가 다른 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와 이혼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녀가 그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밝혔습니다. 그의 냉담함에 나는 실망했지만 우리 아이가 우리의 긴장된 유대의 십자포화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 실패의 끔찍한 진실을 다루면서 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인한 깊은 배신감과 상실감. 나는 마지못해 남편과 그의 애인에게 다가오는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거실을 열어주었다. 성인관계의 복잡함. 여주인 세러는 상황에 대해 노골적인 무관심을 보였고 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화려한 웃음 토론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동정심 부족을 강조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나는 세러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남편 사이의 명백한 나이 차이를 비웃는 것은 그의 노년에 비해 그녀의 젊음으로 인해 강조되었습니다. 그녀가 내가 목격하고 있는 배신에 연루된 것이 분명해졌으며 사임하고 별거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대해 남편의 냉담한 반응은 나에 대한 그의 무관심의 깊이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며 그의 폄하적인 발언은 나를 완전히 무례하고 버림받은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노와 상처, 굴욕이 뒤섞여 소지품을 급하게 챙겨서 나는 부모님 집 피난처로 물러나 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이해 속에서 위로를 구했고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 개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곧 나와의 더 이상의 얽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고통과 치욕만 연장시킬 뿐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사기와 배신으로 망가진 결혼 생활에 자네를 남기고 나와 딸을 위해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적 경로를 통해 나는 그와 그의 여주인 모두에게 보상을 추구했으며 우리 딸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의 개입을 반영하여 그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추구하기를 열망하는 나의 요구에 쉽게 응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파산한 개인과 함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딸의 아버지를 딸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을 알고 딸을 돌보는데 2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결국 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야망을 품고 계셨던 아버지는 헌신과 인내로 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딸이 꽃을 피우고 훌륭하게 성장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딸을 키우는 일과 직업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공부와 친구 사귀기 속에서 나는 그녀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놓친 기쁨을 보상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모험을 떠났고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그녀의 열정과 기쁨을 목격하는 것은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성공할 때마다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 남편의 의심과 멸시를 묵묵히 거부하고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회사 내에서 점차 승진하여 궁극적으로 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나의 결심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아버지의 꿈. 부모님이 CEO로서 해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외 지사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혁신과 전략적 비전 아이를 통해 뚜렷한 여성적 시각을 리더십에 불어넣어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처음에 상상했던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장직을 맡게 되면서 직업적 열망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 가치와 역량을 검증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기업 이미지를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I&B 벤처즈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본사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중심이 되었고 뉴와의 원격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위해 그곳과 고향을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욕 이그제큐티브즈는 매월 분주한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딸과 함께 관광을 하는 동안 우연한 만남이 우리 소풍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딸이 화장실에 갔을 때 나는 예기치 않게 전 남편 브라이언과 함께 투프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냉담한 농담을 계속하며 내가 분노에 힘입어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기업의 전무라는 직업적 지위를 드러내며 기록을 바로잡았습니다. 나는 불신이 등록된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내 명함을 건네는 전 남편의 얼굴. 나는 그와 그의 여주인이 나의 성공을 깨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급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하여 회사의 최근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 남편이 그의 말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들의 경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취를 긍정하는 그들의 불신의 아이러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초기 조롱은 내가 도울 수 없었던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복지에 관한 단순한 여성으로 대한 그들의 인식은 산산조각이 났고 나의 전문적 기량과 성취에 대한 인정으로 대체되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재확인할 기회를 즐기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딸과 함께 관광을 재개했을 때 나는 역경 속에서도 성공과 회복력의 길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를 이 승리의 순간으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이었는데 내 가족은 남들과 같았어. 그래,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숨기려고 최선을 다했어.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결혼 내내 비밀로 했어. 이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됐어. 정말 대단해. 내 새로운 벤처가 성공한 지금 자산이 $10,000,000를 넘었습니다. 폭로로 인해 전 남편과 그의 애인이 기절할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와 함께 그는 당신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집을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늘만 유명 브랜드 품목에 쓰도록 강요한 돈의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긍정적인 점입니다. 당신에 대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신은 나처럼 젊고 매력적인 아내를 갖게 되어 기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전남편과 그의 정부는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장면에서 내 전남편은 나중에 자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여주인과 이혼한 후 나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몰입적이고 순진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가 대기업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승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서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큰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나에게서 빼앗은 모든 자유에 대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마침내 얻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나는 회사를 관리하는 힘든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운 날을 더 많이 보내고 여기서 함께 풍요롭고 보람있는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캐런 소여 헨리이고 4년 동안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법적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헨리는 우리가 먼저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다툼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헨리에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너무 기뻤지만 헨리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으며 혹시 나를 임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몰래 궁금해하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응, 헨리가 속삭였구나. 그래서 적어도 혼인신고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 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그 아이는 사생아로 간주될 테니 호적에 입양인으로 등록되면 너무 슬프다고 지적한 것은 이해하지만 결혼식을 먼저 치르는 등 특정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출산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여러 번 그 사람에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기한이 다가와서 등록을 자제했다. 드루가 내 친구들에게 안 가느냐고 물었다. 결혼하려면 미혼모가 될 건데 부모님은 언제 결혼할 건지 계속 물어보셨는데 몇 번이나 물어봐도 나중에 동의할지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군요.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결혼하라고 고집하는 게 생각나서 놀랐어요. 결혼이 먼저라고 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후에 결혼하면 아이가 입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내 아이를 입양했다고 생각하니 혼인신고라도 지금쯤 하는 게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남자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서 안도하면서 더 기다리면 다시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됐다. 그럼 오늘 우리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때요? 열정적으로 프로포즈했어요. 내 쇠가 뜨거울 때 격언이 있군요. 맞죠? 동의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의 의미가 반쯤 궁금해서 대답했어요. 추가 질문은 두려워서 자제했어요. 그는 다시 생각하고 시청으로 가는 대신 혼인신고를 한 후 누군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생각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일이 있은 후에 시청에서 온 아주머니가 도착하여 나를 데려갔습니다. 헨리로부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등록부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결혼했다고 헨리가 끼어들었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결혼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결혼 2년 차라고 나오네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처리가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시청 직원이 외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혼란이 가중됩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모른다면,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름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외국인은 미국에서 결혼하고 그 나라에서 2년 동안 거주하면 10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직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다. 외국인을 전혀 모른다면 경찰 직원과 통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결혼 등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을 묶을 수 있을 때 외국인과 결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남성이라면 혼인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혼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경찰에 문의하십시오. 직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민법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나는 충격에 중얼거렸다. 헨리는 의견이 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걸어갔다. 나는 당신이 걱정된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청 직원들이 그를 보자 마치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그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 그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의 미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분노가 치솟았다. 야,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결국 나를 따라잡았고 그가 나를 붙잡고 캐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의 질문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스틸리 결심을 할 때까지 이것이 논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방금 발견한 남대출과 그의 소프트에 대해 그에게 콩을 쏟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외국인을 모르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헨리,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달래려고 했다고 말해서 괜찮은 건 알지만 얼굴이 창백해져서 결혼을 파탄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가야 한다고 놔둘 수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는 경찰에 갈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며 말한 생각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는지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별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이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결혼을 해도 이 아이는 입양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어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말했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가 자라서 호적을 볼 때 그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에 대해 계속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일이며 때가 오면 처리할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대로 그의 고요한 표정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어서 걱정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자. 알았어. 내 좌절감 수준이 높아져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느냐고 대답했는데 이상하다. 그는 내가 침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가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경우가 있다.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가 진정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국에 연락하는 것이 내 이혼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경찰에 갈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을 상대하는 것을 망설이고 그게 번거롭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단지 당신이 걱정될 뿐입니다. 그러고는 술 한잔 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하게 놔두고 정말 경찰에 가는 건 상담일 뿐이고
경찰에 상담해도 아기에게 얼마나 해를 끼칠지 모르겠어요. 당장 결혼할 수는 없어요. 만약 오늘 컨설팅이 우리가 오늘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럴 가치가 있을 거라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시간 낭비라고 그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면서 내 마음이 바쁘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의 일을 미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 프러포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배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데도 기쁨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 그는 한숨을 크게 쉬며 그게 귀찮은 듯이 계속 달력을 확인하고 있었지. 아직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결혼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오늘 우리 결혼 허가증을 취득하자는 마지막 순간 제안을 하기 전에는 생각해 보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결혼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결혼 대신 언더 프레셔로 완전히 침착했습니다. 겁을 주거나 나를 비난하면서 그는 4년 동안 데이트한 후 내가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대신 주스를 줬습니다. 아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마시고 긴장을 풀자. 그는 나에게 잔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주스를 받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 걱정은 계속됐다. 내가 그 사람의 억지로 즐거움을 느꼈고 그의 얼굴에 이상한 기미가 보이도록 나에게 결혼을 주선했느냐고 물었습니까? 그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혼은 맞죠. 혼인신고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불안이 커졌을 때 그 사람이 말했지 않나요? 2년은 아니라고 했고 불안 수준만큼 강렬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로제 계속 뭐냐고 묻더군요. 내 표정엔 뭔가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결혼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세 등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헷갈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말 아니 그게 틀렸다. 아까 말했잖아. 헨리가 자신의 좌절감을 배반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기엔 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의 확장된 콧구멍은 그의 부정직함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잔인한 눈빛이 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마치 그가 마침내 커피를 포기하고 다 마셨으니 어쩔 수 없지. 내가 계속 결혼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만 돈도 필요하고 특히 결혼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하고 분노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물어봤지만 혼인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가짜 결혼을 하느냐고. 괜찮지 않나. 덕분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달력을 보면서 2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남자는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2년 후에 이혼으로 끝낼 거라고 하더군요. 그는 주제가 하찮은 것처럼 말했어요. 결국 우리 결혼도 못하잖아. 짜증이 차올랐다고 애원했어. 우리가 결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별거 아닌데. 침착하게 응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혼외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건 결혼도 안 하고 별일 아니라고 하던데요. 결국 이혼 기록을 남기게 되니까 어이가 없군요. 어쨌든 누구랑 결혼할 건지 느낌이 물었습니다. 화나고 배신당하는 동시에 야 너 나랑 결혼하는 거니까 결혼이나 이혼 이력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덧붙일 때 그의 목소리는 답답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래 이혼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불이익이 됩니다. 이혼 기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록을 확인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많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보기에 당신은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는 매우 완고한 시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느냐고 비교하면서 호적에 있는 표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말은 국제사회에서 들은 내용을 통해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2년 동안 미국 여성과의 결혼을 가장함으로써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5월에 준비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수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의 가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달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을 촉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 5,000달러를 가져온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지만 그러한 일이 초래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바로 결혼도 못하면서 초시계가 똑딱이는 걸 지켜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계속 생각났어요. 이미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이혼녀가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너무 빨리 출산하면 후유증이 생길까 봐 우리 아이는 입양인으로 확인되지 않기로 했어요. 2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다행히 그 이후 일은 실망스러웠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의 혼인 기록을 더럽힐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사실은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이 인내심과 침묵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윤리적 영향에 대한 귀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혹도 없이 곧 혼인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유지하는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미래의 결혼을 위해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잠재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용했습니다. 나는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그러한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은밀한 동기가 있었음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서 그에 대한 나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배신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것이 사라진 걸까요? 나는 그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긴급한 비용과 처리해야 할 채무에 대해 회피적인 답변을 했으나 더 눌렀을 때 모든 채무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 이름을 이용해 처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배신감을 느끼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반응은 내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시도했고 충격적인 사건의 전환 속에서 그는 물리적인 힘에 의지해 나를 밀어 계단에서 떨어지게 했고 혼돈과 고통 속에서 조산을 촉발했습니다. 내 우선순위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사히 분만했던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 자신이 생명을 경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마저도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퇴원하면서 자신을 믿었던 것에 대해 나는 분노와 자기 혐오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 부모님의 어머니의 반응은 그의 극악무도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나 자신의 충격과 고뇌를 반영했습니다. 나는 그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 의지를 찾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하고 보복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친 대혼란과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나는 내 존엄성을 되찾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헨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집 익숙한 곳, 이제 내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졌다. 오랜만에 엄마가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하며 아기에 대해 문의했다.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기를 집에 두고 왔다고 일방적으로 말했다. 진지한 태도 헨리의 부모님은 헨리가 함께 있냐고 물었을 때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시작했는데 끝나기도 전에요. 헨리의 부모는 우리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가정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그들의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내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대에서 불신으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나와 결혼했다는 초현실적인 발견을 설명했고 내가 나를 위해 사기 결혼을 주선하여 영주권을 확보하려는 헨리의 계략을 이야기했을 때 헨리는 그 일을 조율하는 데 참여했고 그들의 충격은 나 자신을 반영했습니다. 계시록은 헨리가 당신의 자녀를 죽이려고 했던 배신의 규모에 대해 우리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헨리크의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혐오감으로 뒤섞인 그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헨리의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의 성격을 엄숙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대한 비난 사이에서 갈등하는 헨리의 부모의 눈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후회를 표하고 우리가 함께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헨리가 끼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이해해 사과드립니다. 나는 나의 방문이 단순히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헨리를 용서할 수 없으며 나는 헨리와 이혼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헨리가 미래에 그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헨리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그 여파를 청렴하고 회복력 있게 헤쳐나가겠다는 결심으로 하나가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가서 우리가 헨리의 편을 든다면 그것은 캐런에게 신뢰가 될 것이라고 헨리의 부모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헨리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부모로서 자만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면 등을 돌리는 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군요. 이해해 주셔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어서 대답했으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그가 우리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 당신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그가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헨리의 어머니는 모성적 본능과 아들의 행동의 가혹한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괴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헨리의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건네주더라도 왜 여기로 전화합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추론을 이해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헨리의 아버지는 나의 존재나 가짜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그를 부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헨리가 도착했을 때의 기대와는 반대로 단순히 그의 존재를 요청했습니다. 평화로운 식사를 기대했지만 그는 엄연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캐런이 왜 여기에 있는지 엄하게 요구했습니다. 헨리는 얼굴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캐런이 만삭일 때 당신을 밀었다고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헨리는 계획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고일 뿐이라고 비난했지만 혐의는 계속됐다. 엉터리 결혼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하다 헨리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 없이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별일 아니다며 자신의 활동을 외국인을 돕는 것 이상으로 합리화했다. 시민권 신청하다 믿을 수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행위를 혼인신고에 집착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향에 관계없이 정의를 구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캐런은 자신의 걱정에 대한 헨리의 냉담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헨리 스니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와 결혼한다면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맞아, 카렌은 동정심 부족으로 망연자실했다. 문제는 당신이 내 등 뒤에서 가상의 연합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다물었다. 카렌이 말했을 때 헨리의 외관이 깨졌다.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카렌이 고개를 세게 저으면서 이기적인 의도로 묻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혼 안 했으면 너한테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어. 헨리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 괜찮아. 어쨌든 너와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생각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는 정당하게 말했다. 카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충격을 받았다. 내가 결혼했다면 헨리가 대답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외국인을 위한 결혼 주선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면서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렌은 그의 탐욕에 역겨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나는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헨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조작에 의지하여 다시 계단 아래로 밀려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아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위협했습니다. 캐런은 그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겁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한 일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헨리는 자백을 해야 합니다. 헨리는 내가 왜 자백해야 하는지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가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지만 캐런은 그의 거짓말을 통해 당신이 나를 계단 아래로 밀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위협하며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헨리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을 더듬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약한 의지를 주장했다. 카렌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신고하는 것은 분노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렌은 헨리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아이를 위해 평화를 선택했고 마침내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떠날게. 안녕. 나는 나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도록 협력할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잘못된 개인에게 4년을 투자하는 것은 완전한 시간 낭비였지만 나는 떠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즉시 법률 상담을 구했고 헨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를 가볍게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국이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즐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헨리는 그를 고소한 후 법 집행기관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루된 외국인은 추방되었습니다. 헨리는 $5,000와 이별하고 추방에 직면한 후 확실히 가혹한 타격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벌금만 내면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헨리의 행동에 겁에 질린 부모가 그를 구제하기를 거부하자 헨리의 희망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석방 후 5년 징역형 헨리는 실업과 가족의 거부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으며 지원 네트워크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품었지만 그것이 외로움과 노숙자 생활, 그리고 변색된 가정과 함께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현재 소재와 활동에 대해 합법적인 지원 수단을 구하라고 촉구하는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겪은 어려움 내 아이의 행복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준다. 내 이름은 웬디 콜린스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고로 휠체어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가끔씩 드나들었지만 병든 시어머니를 보살펴 주신 시아버지 일과 돌봄에 지쳐 안타깝게 병들어 시어머니와 함께 돌연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이사하자고 제안했고 엄마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조지는 그 낡고 어두운 집에 사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항의했지만 조지는 가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를 위한 연금을 받았고 아파트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아야 할 나의 의무. 조지는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우리 아파트에 초대하여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결국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설득 끝에 우리는 마지못해 그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간병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힘든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지는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하세요. 그가 돌아올 때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는 훈계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좌절한 그는 나에게 집안일과 간병 업무를 모두 맡기고 혼자 식사하러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비판은 방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만 커졌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나를 게으르다고 비난했습니다. 간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청소를 하라고 핑계를 대며 나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슬픔이 두려워 옆방에서 올라온 시어머니의 뒷목을 다투며 자존심을 삼켰다. 조지는 만족하기 위해 서둘러 정리를 하고 이불을 깔지 않았거나 맥주가 식지 않으면 한밤중에도 나를 사러 나에게 보내며 화를 냈다. 쉬는 날엔 특히나 도와주길 바랬는데 반응은 늘 냉담했다. 왜 내가 다시 나가기 전에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장모님은 긴장감을 느끼며 나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할 것이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엄마,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지만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는 너무 흔해졌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안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으로 슬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욕망은 지원 없이는 그들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의 부재는 점점 더 길어져서 집에 완전히 오지 않을 때까지 불신앙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이혼 의사를 밝혔을 때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그의 추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나는 냉담한 무관심으로 만나서 당신이 그녀를 돌봐줄 수 있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내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항의했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하게 그의 어머니를 단지 불편함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나를 떠나 공허한 포기감을 선언했습니다. 나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자비하게 가족을 버린 내 자신의 압도적인 공허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전남편이 된 그녀의 행복. 나는 내가 붙잡고 싶은 그런 남자가 아닌 나를 뒤덮은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다. 노부인 잘 모셔다 드릴까요?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하고 집을 나갔더니 마음에 큰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왜 지금까지 했던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그로 인한 깊은 공백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는 뒷방에서 울리는 종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베개 옆에 앉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 종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용기를 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엄마에게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어 무슨 일이냐며 상냥하게 질문을 했고 그녀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그녀의 지식이 나를 꿰뚫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그녀 자신의 무력함으로 나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걸어갔고 그녀는 아마도 우리가 이 집을 먼저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제안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로 후회의 힌트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갈까 급격하게 변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이었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이 결국 떠날 것이고 당신은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인정했지만 이 집에서 나를 돌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팔고 좀 더 아늑한 곳으로 이사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전화를 걸어 집 매매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단호한 노력을 했으며 동시에 가능성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급 노인 아파트 아닌가요? 그녀가 분명히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장벽도 없고 방도 넓습니다. 입구에 더 이상 협상할 계단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끈기와 낙천주의의 빛을 보았습니다. 불확실성. 나는 그녀가 내 옆에 있으면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더 간단합니까? 노천탕도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만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아한 카페와 극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어서 신난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우리의 새로운 생활 상황에 대해 들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걱정을 지울 수 없었다. 엄마, 이곳은 보안이 뛰어나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여자 2명이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쌌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값비싼 재산을 갖기를 고집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려로 많은 일을 겪고 있어서 좀 더 쉽게 해주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의심했지만 친절함에 눈물이 났다며 고생한 대가로 뭔가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어려움이 나타났다. 선택을 한 후 우리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동 기능과 계단의 부재는 우리 둘 모두의 간병을 더 쉽게 만들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제한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고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새 집에 적응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정말로 떠났는지 물어볼 때 왜 시어머니의 미소에 의한 그렇게 비싼 미소가 신비스러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입니다. 당신의 배우자 이알레 전 배우자. 우리는 거주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족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방문했는데 지금은 공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팔았습니다. 당신이 팔았습니다. 어떡해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팔기로 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 엄마가 팔았어. 정말 팔면 살 곳이 없어졌어. 그래, 가족을 두고도 걱정은 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는데 판돈으로 뭘 했나? 그 시각에 시어머니가 나한테서 휴대폰을 빼앗았는데 이게 누구일지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누구일까요? 저는 며느리만 허락합니다. 법 웬디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누구야?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조지야. 내 아들 알잖아. 내 아들이 여자 조지를 위해 가족을 남겨두고 집을 떠났어. 조지가 바로 너야. 미안해. 지금은 사과해.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안녕 엄마. 그럼 집을 팔았으니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해해요. 웬디가 그걸
붙잡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엄마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인정해야 해요. 조금 막혔어요. 돈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좀 주세요. 제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저는 빚이 있어요. 같이 데이트했던 여자와 정말 빚이 있어요. 공동으로 갚아야 해요. 빚은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은 우리 둘 다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웬디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할부 자동차 구매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냈는데 생필품 살 돈이 떨어지자 결국 더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에 다음 달 추가 이자를 더해 눈덩이 효과를 낸다니. 눈덩이, 너 똑똑하지 않아? 이자를 다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계속 오르네. 참 어렵다고 하더군요.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임수를 쓰고 모든 것을 부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을 돕게 된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집 매매로 받은 돈. 전혀 아님. 이사 비용에 이미 적용됐어요. 당신과 웬디는 아직 함께 살고 있나요? 당신은 잘 지내고 있나요? 그녀는 고용되지 않았나요? 당신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조지 인내심을 갖고 모든 계략을 시도했습니다. 남자들한테는 다 알지만 가사 도우미는 월급을 받고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일을 하는 것뿐인데 기본적으로 시어머니가 드는 비용이 전부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젠장. 노파. 조지가 거절당하고 전화를 끊으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전 며느리를 가정부로 고용할 여력이 있다면 분명히 돈이 있을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로 가서 통장 같은 것을 가져가세요. 예, 그게 바로 권리입니다. 전략을 결정한 후 아들 두 사람은 우리 아파트 건물을 찾았고 우리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호화로운 아파트 건물은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동안 우리는 타락한 여성이 거주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보안이 유지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주민들이 안쪽에서 열어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모니터에 그들의 얼굴을 본 후 문을 열지도 않기로 했어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안으로 들어와 결국 포기하고 건물 밖에서 우리를 불렀어. 야, 너 지금 집은 어디야?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 수 있니? 내가 사는 곳은 걱정하지 마세요. 간병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다른 사람 찾아 떠나셨는데 자기 고통에 대해 불평하고 계시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제발 우리를 꾸짖지 말고 우리가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굳건히 있을 것이다. 엄마가 그 집을 사실 수도 있다는 걸 누가 알겠는가? 결국 나도 거기 사는 것이 내 권리다. 시어머니는 돌봄 제공과 관련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와 근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오래된 집과 노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 나 그때 그냥 피곤해서. 뭔데 피곤해? 집에서 아무 짓도 안 했고 농담도 말도 안 돼. 정말 피곤해서 다른 여자랑 얘기하느라 피곤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지치지 않아 피곤한 사람들도 있었어. 미안해. 이번에는 그 집이 싫었어. 이런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가 인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당신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당신이 그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이상가족 상봉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후에도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자녀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아마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내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시면 확실히 부담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서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왜 이 호화로운 계약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불공평하며 우리를 부분적으로 포함해도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모든 소유물을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내가 허락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조지의 아내가 대화가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시가 효과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화로운 부서는 빠르게 이사하고 두 사람에게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그녀가 모든 가구를 치웠고 얼마나 야심차게 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은 이혼 판결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남자를 상대할 수 없다는 표현의 일부뿐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 자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엄마 돈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되감아 엄마는 제 멋대로 행동해 난 관리인일 뿐이야. 아니, 내가 집을 뒤져 엄마 통장을 가져갈 작정으로 날 들여보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니? 내가 더 이상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밖에 있는 경찰에 전화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었고 당신은 행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방금 이혼하셨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자는 이혼 후 재혼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남자는 바로 그렇게 하면 바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이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당신은 내가 최근에 헤어진 사람과 다시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결혼하면 엄마가 내 빚을 갚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쉽게 갚았으니 기발한 컨셉 아닌가? 환상적이지 않아. 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은 빚을 갚아야 하는 거지? 엄마를 얼마나 더 고문할 건가요? 아니, 내 말은 당신의 제안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혈연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생물학적 아들입니다. 터무니없는 일 혈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땐 엄마를 그렇게 쉽게 버렸어? 불가능해. 그래서 아내가 널 버렸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계속 이대로 가면 경찰이 쫓아오거나 채권 추심자들이 쫓아올 거라고 해서 이사를 나갔어. 당신과 헤어지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쳤습니다. 그녀가 이혼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잘 맡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내였고 잘 어울리는 커플 각자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끔찍한 여자입니다. 부메랑 거기 이기심도 내 일부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이기적인 자만심과 희망도 없이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나도 그런 여자는 지옥에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한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다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전 배우자 조지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거나 태평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시어머니의 돈을 얻기 위해 나와 재혼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 엄청나게 사랑했었지. 오해였나 봐. 잊어버리세요. 정말 냉담한 여자. 제가 결혼한 냉담한 남자에 대해 어느 정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하지만 엄마랑 영화를 보러 극장방에 가는데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내 극장 외에 카페도 있고 노천탕도 있어요. 고급 아파트는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즉시 끊으세요. 저도 들여보내주세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기 귀찮습니다. 나도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저 대신 엄마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차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웬디 오래전 태그해주세요. 젠장. 전화가 끝났는데도 조지는 당신에게 봉사하는 고급 주택의 즐거움에 대해 계속 질투한다고 맹세했습니다. 맞죠? 제가 그를 차단한 후 조지는 결국 그의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도 그를 꾸짖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조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전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꽃집이나 배달원처럼 옷차림을 준비하고 도착했습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얼마나 멋진 노력입니까? 야생 우리는 결혼했지만 이미 결혼했습니다. 너무 늦게 그는 변장을 한 상태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니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건물 관리자는 이를 소란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조지는 감방에 갇혔습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러 올 사람 없이 발뒤꿈치를 시키기 위해 조지가 나에게 제안했지만 나는 이제 이혼했고 낯설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고 그의 상사가 마침내 그를 데리러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나이가 많고 휠체어가 있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인에게 연락한 후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조어지는 현재 실업자이고 INB는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도했지만
결국 내 역할을 위해 상점 등록부를 털려고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최근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노인들과 멋진 친구를 사귀고 지금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니퍼는 내 이름이고 배우자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내 배우자는 좋은 남자이고 항상 나를 사랑해줘서 그는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내 음식을 솔직히 좋아해. 제니퍼가 준비한 모든 식사는 엄청나게 맛있어 나만 좋아해서 거의 아깝게 느껴져. 내 배우자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식당을 운영하라는 승인을 줬고 우리는 리뷰 플랫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에는 파트타임의 도움 없이 식당 안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따라잡다 오늘은 고객들이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격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매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대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를 임신시킨 날 당신의 남편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을 때 나는 곧 빨리 출산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개월 동안 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 배우자가 한 일인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니 아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행동이 정확하기 때문이죠. 내 남편은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거라면서 왜 웃고 계시나요? MAAK 오류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당신의 배우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3만 달러를 주고 300만 달러를 돌려받으려면 33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배우자인 것이 확실한가요? 예, 당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아주 성실한 사람 중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차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작은 발전이 완성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 함께 즐거운 티타임을 가졌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좋아한다고 인정한 건 나였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며 나를 경멸한다면 어쩌지? 그러면 내 감정을 너에게 전하면 남은 시간을 잃을 위험이 있다. 마음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과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은 내가 깨끗해졌을 때 내 배우자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짜증나지 않나 싶지만 나는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야만 했어요. 울 것 같은 느낌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눈이 뜨거워지고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의 고요함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야겠다. 그가 사과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떠나려고 일어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내 배우자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리액션 겸손하고 솔직하고 진심이에요. 매일매일 애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걸렸음에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다. 그의 제안은 간단하고 친절했고 약하고 확실하지 않은 목소리로 그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 결혼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결혼식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인생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배우자가 전근되었고 저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살았는데도 집에 혼자 남아서 그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주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어린 대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원격으로 가능하다면 내 배우자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가능하다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이므로 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기를 출산한 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비용이 들겠지만 내 배우자는 결코 다른 여자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남자는 모두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유일하게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내 생각에 특별히 고귀하지는 않지만 그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나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과 내 남편이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이 말하기 그것은 사실입니다. 믿든 안 믿든 13만 달러를 제때에 지불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의 정부라면 그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제 이름은 데이지인데 데이지는 제 남편을 어디서 만났나요? 아까 급하게 얘기하던데 여기서 또 새로운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실 물러서고 있다. 슈가데이트를 통해 만난 후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귀어왔던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 여주인이 되기로 합의했다. 2년이 넘도록 이 시점에서 귀하의 파트너가 내 배우자라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개인 정보에 대해 조심하기 때문에 저와 주소를 공유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는 나에게 그렇게 했고 그의 전화번호는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애인 관계에 있다면 당신이 그런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메신저 계정을 통해 소통합니다.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와 메신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전화통화가 어조와 일시 중지 측면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빠져서 당신의 주장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의 아이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식당이 번창하고 당신은 쉽게 3만 달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니퍼는 여기 있는 근로자들을 경멸적으로 언급합니다. 나에 대한 걱정으로 나는 그들의 존재를 확고히 방어하며 응답합니다. 그들은 나의 소중한 파트너. 경멸적인 발언을 자제합시다. 제니퍼는 남편의 여주인과 대면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지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내성적입니까? 그녀는 비웃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대화 내용은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나이 차이를 메웠나요? 이미 설명드렸죠. 슈가데이트를 통해서라고 하셨죠. 2년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하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 신뢰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진은 남편이 찍고 싶지 않은 것이 이상한데 내 남편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우리의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진 찍기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이미지가 없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증명서 진짜 임신이라면 좀 있어야 해요. 그렇죠. 배가 있어도 저를 의심하시나요? 이 큰 눈은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증명서 없이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증명서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편의 애인이라는 것이 저도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흐릿해 보입니다. 왜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입니다. 제니퍼가 격렬하게 소리 지르며 파트타이머가 경로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니퍼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데이지가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 전혀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살펴봐도 될까요? 남편의 휴대폰에 들어가서 꺼내서 이것은 남편의 스마트폰입니다. 배우자 전화는 사생활 침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걸 조사해보면 당신이 카바레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데 슈거데이트를 통해 내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않나요? 메신저 계정 이 배경화면은 대학 파티에서 카바레 공연자처럼 정교하게 얼굴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걸 보니 초보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화장을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데이지는 화려하다고 칭찬받으며 웃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떤 여성이라도 전형적인 반응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채팅을 2번 읽었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당신이 일하는 카바레 클럽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당신이 그를 섬겼습니까? 그 후 계속해서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클럽에 초대를 보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아내가 알까봐 두려워서 단골 고객이자 호스트인 것처럼 썼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바에 따르면 당신은 내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으니 배려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여주인이 내가 전하는 말은 그 사람의 배우자가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생이 그 정도로 배려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나는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인데 당신만큼 배려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임신한 이후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비록 이 논의는 5년 이상 전의 것이지만 당신은 2년 동안 여주인으로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공유했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지난 2년 동안 발전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상사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에서 제 배우자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한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카바레 클럽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했던 비즈니스 행사에 마지못해 한 번만 여행했습니다. 한 번은 이전 동료가 그 후 2번 그를 초대했지만 그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그의 상사는 그에게 당신이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자라고 말했고 이제 내 배우자는 사회적 상황을 피했습니다. 여자이고 나 외에는 누구와도 연락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슈거데이트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기서 당신이 지겨웠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는 상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상사와 상의하는 사람 당신은 그의 여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카바레 클럽 안주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안주인과 후원자의 상호작용일 것입니다. 정말 귀찮아요. 우리가 카바레 클럽에서 만났든 슈가데이트로 만났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만남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왜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당황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메신저 교환을 통해 남편과 그의 상사가 카바레 클럽에 갔을 때 항상 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이 와서 식사했으면 하는 성공적인 식당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선물은 너한테만 준 게 아니라 저녁 식사 생각하고 전화한 거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건지 다 추측이지. 내 남편을 알아가면서 계속 부정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전혀 분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여기에서 나를 만났다면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왜 왔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는 너무 미안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면이 되었다면 그를 어려운 상황에 두는 것이 편합니까?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과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불륜이라면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옵션이 아닌가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즉시 33만 달러를 저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제시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정하다면 3만 달러를 요구한 후 그에게 남기고 싶은 어떤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제 직원인 피터 양은 데이지의 명백한 당황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원인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부모가 되고 싶다면 그를 떠나기 위해 돈을 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그만두겠습니까? 그것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대학에 등록했습니까? 대학생들이 호스티스로 일하지만 당신에 대한 뭔가가 내가 실제로 대학에 다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21살입니다. 당신은 정말 무례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자유롭게 고소하지만 결국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고소했나요? 기만과 중상모략으로 고소한 게 뭔데 인터넷 평가대로 사장님과 직원들이 유쾌했다는 건 완전 거짓입니다. 정말 무례하시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영업일이 아니니 평일에 의뢰인으로 가는 게 어때요? 그리고 리뷰에 나온 내용을 경험해보면 리뷰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불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이유가 이해가 되니 의문이 듭니다. 내 남편이 나를 속였다고는 생각도 못하겠는데 남편 애인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남편을 정말 믿으시나요? 당신은 문맹인가요? 당신이 아무리 크게 울더라도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의 여주인이라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항목이지만 나는 당신이 입술을 깨물고 혐오감을 느끼는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니퍼는 나를 노려보며 3만 달러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내 유일한 선택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만나게 놔두느라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인정하고 말했다면 그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용서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내가 이 일을 완료하면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할 수 있나요? 여기로 가져오세요. 피터 아가씨 물론이죠. 그럼 피터 아가씨는 뒤쪽으로 사라지더니 사진과 기념 명판을 들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돌아왔습니다. 나는 제니퍼에게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지 직접 훑어보았습니다. 으스스한 위패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애인인 줄 알겠군요. 이 사진과 위패는 같은 사람의 것이고 그것이 당신 남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이 내 사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가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를 따라가기 위해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는 일에 지쳐서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너무 짧지 않나요? 애인이 유령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제니퍼 남편의 아이를 안고 있다면 아마도 영매를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유령의 아이를 낳고 있는 중이라면 그 아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웃으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데이지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불분명한 사진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위패를 사용하여 나를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것이 내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애정을 보는 것만으로 오늘날 아이들은 파트너의 얼굴을 잊어버리나요? 분명히 이 거친 사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 배우자가 나를 씹어대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기가 두려운 거야? 하지만 내가 이미 33만 달러를 주면 그를 떠날 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충분할 텐데 이미 피터 씨가 결국 포기했어. 그리고 제니퍼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고 하더군요. 당신은 배우자를 잃고 그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여기까지 오도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속임수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행위